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누구를 위해 시간을 쓰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배우자 아침 차려주고, 점심에는 자식이 부탁한 일 해주고, 오후에는 이웃이 부탁해서 어디 다녀오고, 저녁에는 친구가 전화해서 한참 이야기하고, 하루가 다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정작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은 하나도 못했습니다. 오늘도 내 시간이 하나도 없었네. 혹시 이런 생각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60년, 70년을 사셨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정말로 내 시간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 말씀 듣느라, 학창 시절에는 선생님 말씀 듣느라, 직장 생활할 때는 상사 눈치 보느라, 결혼하고 나서는 배우자 신경 쓰느라, 자식 키우면서는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평생을 남을 위해 시간을 썼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내 시간이 생기겠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어떻습니까? 여전히 시간은 남의 것입니다. 자식들 부탁, 손주 돌보기, 집안일, 친구 모임, 이것저것 부탁받은 일들, 여전히 하루는 남을 위해 흘러갑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시간은 언제 오는 거지? 오늘 저는 여러분께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철학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름은 세네카,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였습니다.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황제의 스승이었고 원로원 의원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시간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시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재산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가장 함부로 쓴다. 세네카는 평생 동안 시간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제목은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짧지 않다.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뿐이다. 오늘 저는 세네카의 이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60대 남은 시간이 명확해진 지금이야말로 시간의 주인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자신의 시간을 빼앗기며 사는가? 두 번째, 세네카가 말하는 시간의 진짜 가치는 무엇인가? 세 번째, 60대 이후 어떻게 시간의 주인이 될 것인가? 조금 긴 이야기가 될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은 내일부터 시간을 다르게 쓰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부 우리는 왜 자신의 시간을 빼앗기며 사는가?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 그리고 잠들기 전까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설거지하고, TV 보고, 누가 전화해서 이야기하고, 장 보러 나갔다가 또 밥 먹고, 또 TV 보고, 이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정말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은 해야 해서 한 일입니다. 밥은 먹어야 하니까, 설거지는 해야 하니까, 전화는 받아야 하니까, 장은 봐야 하니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해야 해서입니다. 세네카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살지 않는다. 남의 시간을 산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시간은 끊임없이 남에게 빼앗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배우자가 부릅니다. 여보, 이것 좀 해줘. 시간을 빼앗깁니다. 점심때쯤 자식이 전화합니다. 엄마,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시간을 빼앗깁니다. 오후에 친구가 연락합니다. 오늘 시간 있어? 잠깐 만날 수 있어? 시간을 빼앗깁니다. 저녁에 이웃이 찾아옵니다. 죄송한데 이것 좀 부탁해도 될까요? 시간을 빼앗깁니다. 하루가 끝났습니다. 정작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은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아니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안 돼요. 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네카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첫째, 우리는 시간의 가치를 모릅니다. 돈은 아낍니다. 누가 10,000원만 빌려달라고 해도 고민합니다. 이 돈이 정말 필요한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은 어떻습니까? 누가 1시간만 달라고 하면 쉽게 줍니다. 그래, 괜찮아. 왜 그럴까요? 돈은 눈에 보이지만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은 잃으면 느껴지지만 시간은 잃어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함부로 씁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잃으면 화를 내지만 시간을 잃으면 화를 내지 않는다. 이상한 일이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다시 얻을 수 없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10,000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고민하실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1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쉽게 주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소중할까요? 10,000원은 내일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1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둘째, 우리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모릅니다. 평생을 예라고 말하며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시키면 예, 선생님이 시키면 예, 상사가 시키면 예, 배우자가 부탁하면 예, 자식이 부탁하면 예, 아니오라고 말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기적인 사람, 냉정한 사람, 무정한 사람, 이렇게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은 계속 빼앗겼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삶을 잃는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십시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모든 부탁을 들어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정작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일은 못하셨을 겁니다. 셋째, 우리는 바쁜 척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바쁜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요즘 정말 바빠. 할 일이 너무 많아.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무엇을 하느라 바쁜지 물어보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하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그냥 바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바쁜 사람들이 가장 덜 사는 사람들이다. 무슨 뜻일까요? 바쁘다는 것은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은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것은 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시간을 보낼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은퇴하셨으면 시간이 많으실 텐데 여전히 바쁘십니까?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정말로 중요한 일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냥 바쁜 척하는 겁니까? 넷째, 우리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합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여유 생기면, 은퇴하고 나면 평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참고, 나중에 하자. 그런데 막상 은퇴했습니다. 시간이 생겼습니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룹니다. 건강해지면, 돈이 좀 더 모이면, 애들 결혼하고 나면 끝이 없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사람은 결국 미래도 잃는다. 왜 그럴까요?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지금만 있습니다. 내일이 오면 그것도 오늘이 됩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착각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시간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해도 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그런데도 여전히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씁니다. 의미 없는 대화에 시간을 씁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과 시간을 씁니다. 마치 시간이 넉넉한 것처럼.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른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60대는 평균 20년 정도 더 삽니다. 20년, 7,300일, 17만 5,200시간. 많은 것 같습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중 8시간은 잡니다. 마이너스 그럼 11만 6,800시간 남습니다. 그중 3시간은 식사와 기본 생활을 합니다.
마이너스 그럼 94,900시간 남습니다. 그중 이 시간은 건강에 안 좋거나 의미 없는 일을 합니다. 마이너스 그럼 58,400시간 남습니다.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58,400시간입니다. 2433일입니다. 6.6년입니다. 많습니까? 여섯째, 우리는 남의 기대를 저버리기 두렵습니다. 평생을 착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착한 자식, 착한 학생, 착한 직원, 착한 배우자, 착한 부모, 남이 기대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남의 기대가 두렵습니다. 자식이 기대하는 부모, 친구가 기대하는 친구, 이웃이 기대하는 이웃, 이렇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친구가 만나자고 하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웃이 도움을 청하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계속 빼앗깁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기대를 충족시키려다 자신의 삶을 잃는다.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십니까? 착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언제나 부탁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계속 시간을 빼앗기며 사십시오. 하지만 만약 이렇게 기억되고 싶으시다면 자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 그렇다면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2부 세네카가 말하는 시간의 진짜 가치는 무엇인가? 여러분, 세네카는 로마의 정치가였습니다.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황제 네로의 스승이었고 원로원 의원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시간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자신의 시간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그는 시간의 진짜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네카가 말하는 시간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첫째, 시간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재산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집은 잃어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물건은 잃어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다릅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제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지난주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지난해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다시 살 수 없습니다. 다시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다시 얻을 수 있다. 오직 시간만은 다시 얻을 수 없다. 여러분, 지난 10년을 돌아보십시오. 그 10년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마 지금과는 다르게 사실 겁니다. 더 의미 있게, 더 충실하게, 더 신중하게. 하지만 그 10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10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또 지금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사시겠습니까? 둘째, 시간은 빌릴 수도 저축할 수도 없습니다. 돈은 빌릴 수 있습니다. 돈은 저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다릅니다. 오늘 시간이 모자라다고 내일 시간을 미리 당겨 쓸 수 없습니다. 오늘 시간이 남는다고 내일을 위해 저축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의 24시간은 오늘만 쓸 수 있습니다.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은 가장 공평한 자원이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에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진다. 하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여러분, 오늘 하루 24시간을 받으셨습니다. 이 24시간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의미 있게 쓰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흘려보내셨습니까? 내일도 24시간을 받으실 겁니다. 내일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셋째, 시간은 삶 그 자체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삶을 낭비하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삶은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모여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 평생이 됩니다. 그러니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삶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의미 없이 보낸다면 그것은 하루의 삶을 버린 것입니다. 한 달을 의미 없이 보낸다면 그것은 한 달의 삶을 버린 것입니다. 1년을 의미 없이 보낸다면
그것은 1년의 삶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의미 있게 쓰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셨습니까? 만약 절반을 흘려보내셨다면 그것은 반년의 삶을 버린 것입니다. 넷째, 시간의 가치는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1시간이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1시간을 의미 없이 TV를 보는 데 쓸 수 있습니다. 1시간을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같은 1시간이지만 가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짧게 산 사람이라도 의미 있게 살았다면 그는 오래 산 것이다. 오래 산 사람이라도 의미 없이 살았다면 그는 짧게 산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중요한 것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10년을 살아도 매일을 충실하게 살았다면 그것은 긴 삶입니다. 50년을 살아도 매일을 의미 없이 살았다면 그것은 짧은 삶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시간의 양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시간의 질로 사셨습니까? 다섯째, 시간은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우리는 고민합니다. 무엇을 줄까? 이게 도움이 될까? 기뻐할까? 돈을 쓰면서도 신중하게 고릅니다. 하지만 시간을 줄 때는 어떻습니까? 별 고민 없이 줍니다. 1시간쯤이야. 하지만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을 준다는 것은 삶을 나눠주는 것이다. 1시간을 준다는 것은 내 삶의 1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 1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줄 때는 돈을 줄 때보다 더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로 여러분의 시간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부탁해서 준 것입니까? 내일 누군가가 여러분의 시간을 달라고 하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내 삶의 1시간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여섯째, 시간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자유롭지 못하다.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자신의 시간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반대로 돈이 적어도, 지위가 낮아도 자신의 시간을 가진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것입니까? 아니면 자식 것입니까? 배우자 것입니까? 친구 것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제는 시간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3부 60대 이후 어떻게 시간의 주인이 될 것인가? 여러분, 지금까지 세네카의 철학을 통해 시간의 진짜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 남은 시간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연습입니다. 첫 번째 연습, 매일 아침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쓸 것인가? 결정하기. 여러분,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5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노트에 적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쓸 것인가? 구체적으로 3가지만 적으십시오. 예를 들면 오전에 30분 산책하기, 점심 후에 읽고 싶었던 책 1장 읽기, 저녁에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하기. 이렇게요.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 그리고 하루 동안 이 3가지를 반드시 하십시오. 다른 일들이 들어와도 이 3가지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를 계획하지 않으면 하루는 남들의 계획대로 흘러간다. 아침에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하루는 남들이 시키는 대로 흘러갑니다. 자식이 부탁하는 대로, 배우자가 시키는 대로, 친구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아침에 계획을 세우면 하루는 내 것이 됩니다. 두 번째 연습,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하기. 여러분, 이것이 가장 어려운 연습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연습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시간을 달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먼저 거울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연습해 보십시오. 미안하지만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제 시간이 필요해요. 다음에 부탁드려도 될까요? 처음에는 이상할 겁니다.
죄책감이 들 겁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내가 너무 냉정한가? 하지만 천천히 소리내어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사용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탁, 거절해도 큰 문제가 없는 부탁, 이런 것부터 거절해 보십시오. 죄송하지만 오늘은 제가 다른 약속이 있어서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이해합니다. 아, 그래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큰 일이 아닙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로 예라고 말할 수 있다. 무슨 뜻일까요? 아니오를 말할 줄 모르면 모든 예는 진심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예입니다. 하지만 아니오를 말할 줄 알면 예는 진심이 됩니다. 정말로 하고 싶어서 하는 예입니다. 세 번째 연습 시간 도둑 찾아내기. 여러분, 하루를 돌아보면 시간이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뭐 했지? 시간이 어떻게 갔지? 이럴 때는 시간 도둑을 찾아야 합니다. 시간 도둑이란 의미 없이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무의미하게 TV 보기, 목적 없이 인터넷 하기, 필요 없는 쇼핑하기, 의미 없는 잡담하기, 쓸데없는 걱정하기, 이런 것들이 시간 도둑입니다. 일주일 동안 시간 일기를 써보십시오. 매 시간마다 무엇을 했는지 간단히 적으십시오. 예를 들면 7시-8시 아침 식사 설거지, 8시-9시 TV 시청, 9시-10시 TV 시청, 10시-11시 산책, 11시-12시 인터넷, 12시-1시 점심 식사. 이렇게요. 일주일 후 돌아보십시오.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썼는지, 그 중에서 정말 의미 있었던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아마 놀라실 겁니다. 하루에 3-4시간은 시간 도둑에게 빼앗긴다는 것을, 그 시간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쓰십시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이다. 네 번째 연습 하루에 1시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 만들기. 여러분, 하루에 딱 1시간만 완전히 나만의 시간을 만드십시오. 이 1시간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문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부탁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무엇을 할까요? 하고 싶었던 일을 하십시오. 책을 읽어도 좋고, 글을 써도 좋고, 그림을 그려도 좋고, 음악을 들어도 좋고, 명상을 해도 좋고, 산책을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아? 왜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럴 때는 미리 말씀드리십시오. 나는 매일 3시부터 4시까지는 내 시간이 필요해요. 이 시간만큼은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존중하게 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는다. 5번째 연습 시간을 줄 사람 선택하기.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시간을 줄 수는 없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내 시간을 줄 것인가? 노트를 꺼내십시오. 그리고 2개의 목록을 만드십시오. 첫 번째 목록 시간을 주고 싶은 사람들,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 함께 있으면 행복한 사람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 서로 도움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적으십시오. 2번째 목록 시간을 줄 필요가 없는 사람들, 만나면 피곤한 사람들,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의미 없는 잡담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결정하십시오. 첫 번째 목록의 사람들에게는 기꺼이 시간을 주겠다고, 2번째 목록의 사람들에게는 시간을 주지 않겠다고. 냉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을 주는 것은 삶을 나눠주는 것이다.
신중하게 선택하라. 6번째 연습 미루지 않기. 여러분, 나중에는 오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만나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지금 가십시오. 건강해지면, 돈이 모이면, 시간 나면, 이렇게 미루지 마십시오.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건강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돈은 다른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시간은 다른 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루는 것은 시간을 훔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서 7번째 연습 저녁마다 오늘 나는 시간의 주인이었는가? 점검하기. 여러분,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점검하십시오. 노트를 꺼내서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시간의 주인이었는가? 그리고 답해 보십시오. 주인이었던 순간, 아침에 산책을 했을 때, 점심 후에 책을 읽었을 때, 친구의 부탁을 정중히 거절했을 때, 주인이 아니었던 순간, TV를 3시간이나 봤을 때, 의미 없는 인터넷을 했을 때, 하기 싫은 모임에 갔을 때, 내일 개선할 점, TV는 1시간만 보기, 인터넷 시간 정해놓기, 가기 싫은 모임은 거절하기, 이렇게 매일 점검하십시오. 그러면 점점 시간의 주인이 되는 날이 늘어날 것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마무리. 세네카가 60대에게 남기는 한 문장.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네카의 지혜를 통해 많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의 가치, 시간의 주인, 시간을 지키는 법.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시간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재산입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둘째, 시간을 빼앗기며 사는 것은 삶을 빼앗기며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이 없다면 자신의 삶도 없습니다. 셋째, 시간의 주인이 되려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부탁을 들어주면 내 시간은 사라집니다. 넷째, 시간은 선택입니다. 누구에게 줄지, 무엇에 쓸지 매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다섯째,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에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여러분, 세네카는 바쁜 정치가였지만 자신의 시간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그는 시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시간의 주인이었는가? 여러분도 매일 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시간의 주인이었는가? 만약 아니었다면 내일은 주인이 되십시오. 세네카가 여러분께 남기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인생은 짧지 않다.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뿐이다. 여러분, 인생이 짧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시간은 충분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낭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쓸 것인가? 결정하십시오. 누군가가 시간을 달라고 하면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이 사람에게 내 삶의 일부를 줄 가치가 있는가? 하루에 1시간은 완전히 나만을 위해 쓰십시오. 저녁에는 오늘 나는 시간의 주인이었는가? 점검하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구나. 이제는 내가 시간의 주인이 됐구나. 오늘 영상을 다 보신 뒤 당신은 내일부터 무엇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실천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반이다. 시작하라. 여러분, 오늘 하루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시간의 주인이다. 나는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나는 오늘을 의미 있게 산다. 감사합니다.